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전격 단행하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부가 대거 교체가 됐습니다. 신임 중앙지검장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찰청 대변인을 지내는 등 친윤 검사로 분류되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최근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 전사위 채용 특혜 의혹을 지휘를 해왔습니다. 자, 이번 인사로 디올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부 1차장에서 4차장까지 다 교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인사 시기가 상당히 묘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디올백 사건 관련해서 전담 수사팀 구성, 신속, 엄정 수사를 지시한 지 11일 만이고요. 또 윤 대통령이 김주현 민정수석을 임명한 지 6일 만의 일입니다. 자, 게다가 또 인사가 있었던 어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가 디올백을 건넨 최재형 씨를 불러서 조사하는 등 김 여사에 대한 출석 통보가 임박했다. 이렇게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 여사 수사에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니냐 여러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 인사가 또 놀라웠던 거는 검찰총장의 패싱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지방 방문 중에 인사가 났고요. 그래서 서둘러 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이게 궁금했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여러 기자들한테 좀 전화를 돌려보니까 그만둘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넉 달 동안 임기는 마치겠다.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네.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해석이 가능한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이제 대통령께서 사실은 2주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한테 내밀 수 있는 카드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부인을 비롯해서 가족들의 리스크를 철저하게 국민들 앞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것이 우리가 바라는 어떤 바른 정도로 가는 길인데 정반대의 길로 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날도 김건희 여사 수사는 그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틀었지 않느냐. 오히려 네. 내가 탄압받았다. 이렇게 역공을 한 데 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 감찰관을 하는 대신에 아무런 변명 없이 아무런 해명 없이 민정수석을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건 나는 정말 대통령실이 잘못했다고 보니까 민정수석실을 부활하더라도 기자회견 이후에 왜 내가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는데 부활할 수밖에 없는지를 국민한테 소상히 밝히고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될 텐데 아무런 해명과 설명 없이 2주기 벌어 이틀 전에 민정수석을 부활시켜 놓고 바로 6일 만에 전격적으로 단행을 하고요. 이제는 본인이 그동안에 당해왔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 문제를 회피하겠다라고 저는 느낄 수밖에 없고 네. 시기적으로 이현석 검찰총장이 내 임기 내에 마무리하겠다라고 한다라면 최소한 최상병 특검 못지않게 지금 이 문제만큼은 내가 말하자면 수사기관의 어떤 인사 이동을 없이 말하자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기인 이번 9월까지 최대한 빨리 수사가 마무리되도록 협조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이어야 되는데 보란 듯이 바로 법무부 장관 바뀌고 민정수석 부활하더니 완전히 이제 성남 FC 사건을 주도해 왔던 친윤 전주지검장을 바로 중앙지검장에 올려서 전격적으로 그동안에 수사했던 라인들을 다 승진시킵니다. 차장 검사를 다 검사장으로 시켜가지고 완전히 다 100% 수사진을 교체했다. 이런 것은 이제는 방탄을 하겠다라고 이해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서슴지 않고 한다. 그동안에 야권이 좀 무도하게 주장해 왔던 검찰 독재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불과 7일 전에 이제 민정수석 임명하면서 대통령이 이게 이제 소통이 목적이고 검경 등 권력기관 장악 의도는 없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민정수석이 그동안 준비했던 거는 검찰 인사였던 것 같단 말이죠.
저는 어제 예. 그 인사를 보면서 4년 전 상황과 묘하게 데자뷰, 기시감이 드는 것이 4년 전 기억해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 그때 추미애 그 의원이 아마 지금 그 장관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단행됐던 인사가 그 이성윤 지검장을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불러 올리면서 소위 검찰 내에 친 윤석열 라인이라고 비춰졌던 검사들을 대거 좌천해가지고 법무연수원이랄지 뭐 부산 포함해서 지방으로 예. 좌천시켰던 그때랑 아주 묘하게 이제 닮아 있는데 그때 윤석열 총장이 국회에 나오셔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손발 다 잘린 상태 잘렸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때랑 지금 다를 게 뭐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은 민정수석실 부활할 때도 그때 이제 영수회담 때 이재명 대표한테 대통령께서 그러셨다고 전달이 됐잖아요. 민심 동향 파악이 그동안 부족했고 정책과 관련한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이 좀 미흡해서 민정수석실 부활한다 그랬는데 결국 며칠 지난 지금 와서 보면 민정수석실 부활의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였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 어제 그 인사를 통해서 지난 며칠 동안 왜 약속 대련이라는 좀 의심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철저히 하겠다라고 네. 하는 검찰이나 중앙지검 쪽에 송경호 중앙지검위원장이었나요? 쪽에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를 사실은 않았었죠. 이거는 김건희 여사 야당에서 주장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방탄용 특검 방탄용 약속 대련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의심했는데 이제 어제 오늘 보니까 그거는 아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저는 이원석 그 검찰총장 그 인터뷰를 보면서 그 태도나 분위기나 그 행간에서 예. 어제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구나, 수용하기 힘들다는 태도나 분위기가 역력히 저는 그 드러났다고 보고요. 이런 인사를 놓고 어떻게 여당에서 용산의 이거는요, 여기 아까 우리 앵커께서 예. 그 이렇게 모두 발언하시면서 법무부가 검찰 인사 전격 단행했다고 하는데 이건 법무부가 한 인사가 아니고요. 네. 저는 용산에서 민정수석실에서 대통령의 하명을 받아 한 행사고 4년 전에는 그래도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직접 대면은 아니더라도 뭔가 그 의견 개진하고 이런 거는 주고받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인사에 관한 의견 개진을 했던 거를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그냥 묵살 했긴 했지만 이번은 아예 그런 과정도 없이 이원석 총장은 완전히 배제당한 채 이런 인사가 전격적으로 단행이 됐고 그 지금 민정수석으로 가신 분이 그 검찰국장 출신의 인사통이라고 하더라고요. 법무차관을 맞습니다. 지낸.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총장보다도 한 몇 기수가 한 5기 정도 예, 선배. 대여섯 기 위수의 민정수석을 정한 그런 이유들이 다 이런 데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합리적인 의심일 것 같고요. 저는 여당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고 이 야당의 앞으로의 이 거친 공세를 과연 여당에서 무슨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준수 단장님. 이게 이제 결국은 악수가 될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4년 전 생각이 난다고 하는데 저는 8년 전 생각이 납니다. 8년 전.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을 네. 앉혀서 예. 뭔가 사태를 수습해 보려고 했던 그때와 동일한데 지금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김주현 민정수석이 검찰총장보다 10기수 앞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위를 앉혀서 밑을 이렇게 정리하는 행태인데 이게 또 이제 좀 그동안은 보통 같은 기수나 좀 낮은 기수를 앉혔다고 그래요. 검찰총장보다는 민정수석이 낮은 기수였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검찰총장에 대한 불신임을 표방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행태에서 지금 시기적으로도 지금 1월 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검찰총장 임기도 얼마 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이렇게 하는 거는 현재 총선 결과에 대한 대응으로 보이고, 이거는 야당과 여기에 이제 특히 검찰에 신호를 주는 거죠. 사정 기간을 장악해서 방탄을 하겠다. 그리고 이건 내가 당분간 대통령 권한이 있다. 이런 걸 이제 대외적으로 다시 알리면서 일종의 위력 시위를 하는 건데, 국민들이 볼 때는 우습죠. 정말 이게 뭐가 배 밖에 나왔다고 할 정도로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걸 해서 국민들이 볼 때 윤석열 정부가 이제 막 가자는 거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지금 고검장도 보니까 한 7명 정도 지금 또 사표를 제출하고, 그래서 완전히 검찰을 장악해서 물갈이 해버리겠다는 것까지 다 이제 공개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식이라면 그 끝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게 당장은 그런 힘이 쓸지 몰라도 얼마 안 가서 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번 총선 결과가 국회를 통해서, 그리고 전반적인 이 사정기관에 대한 감시와 또 그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든 또는 특검이든 이런 형태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한 이것이 무력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집권 3년차 소통, 협치, 민생 이런 키워드를 제시를 했는데, 이게 불과 열흘도 안 돼서 이렇게,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엄청난 위기와 지금 퇴행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정치에서도 누구 친윤, 친문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국민들이 좀 짜증나거든요. 누구랑 친분 가지고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가 바로 서야 되는데 누구랑 친하다. 근데 이런 얘기를 정치권에서도 들으면은 심란한데, 지금 검찰 조직 내에서 누구 사단, 누구 라인 이런 얘기들이 지금 거의 검찰 조직을 흔들고 있는 수준이라서 저는 매우 우려를 금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누구 라인이 좌우하는 수사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건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수사를 누가 공정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으며, 과거에 우리가 군부 독재 때는 하나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단, 우병우 사단, 윤석열 사단, 그럼 하나회랑 그게 뭐가 다른지 저는 본질적인 차이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 검찰의 완전한 공직기강이 지금 땅에 떨어졌는데, 이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될 공직기강 비서관은 지금 수사 대상자로 퇴직해 있고, 또 새로 들어오신 분은 낙선자 출신 대통령 또 가까운 사람이 공직기관 비서관 와 있고, 이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총체적인 난국에 지금 빠져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검찰 조직을 사유화하게 되면은 아마 검찰 내부에서도 윤석열 라인, 이원석 라인, 한동훈 라인으로 아마 권력 투쟁을 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검찰 내부에서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꼴을 국민들이 이제는 봐야 되는 것인데, 저는 참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한 말씀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민정수석실 관련해서 누군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서 정적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가지고 국민의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였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라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거 취임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럼 그 잔재를 청산하는 게 아니라 잔재를 또 올라타가지고 한 일이라는 것이 고작 김주현 민정수석 세워가지고 검찰을 장악해낸다. 저는 참 이런 말씀 너무 죄송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이런 식으로 계속 국정 운영하시면요, 정말 역대 가장 최악의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가장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보태면요. 네. 대통령 자신이 검찰총장 시절에 사실은 식물총장임을 네. 토로하면서 국회에서 굉장히 자괴감 같은 걸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히 자신이 대통령이 된 상태에서 지금 현 검찰총장을 완벽하게 지금 식물총장을 만들어 버리는, 이거야말로 저는 내로남불의 극치이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댓글 여론도 비판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이 본인 부인 지키려고 민심은 안중에도 없구나, 이런 의견이 있고요. 아니, 수사 잘하고 있는 검사를 왜 물음표,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드디어 검사 정권 시리즈 2 나옵니까? 이런 의견.
김건희 여사 소환하기가 이렇게 힘든 일입니까?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민주당은 할 말 없다. 송경호 중앙지검장 그동안 얼마나 못 믿고 달달 볶았었나. 김건희 여사 수사 안 한다고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례적으로 하는 인사기간에 맞춰 한 거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여당 의원들 진짜 그런 건지 앞으로 지켜보겠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민주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창수 지검장이 이재명 대표가 연루됐던 성남 FC 사건 등 야당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그래서 김 여사 수사 본격화는 이때 대통령의 신복을 중앙지검장에 앉힌 거는 기어이 김 여사를 성역으로 만들려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어제 단행된 이제 검찰 인사가 결국은 인사 수요에 따라 이루어진 인사다. 그리고 성남 FC 사건은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검찰 수사는 당연한 직무였고 민주당은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수사하면 검찰 탄압인가?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검찰의 악마화를 당장 멈춰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댓글에도 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 국민의힘이 그렇게 난리치고 그러다가 왜 이번 검찰 인사에는 조용히 입 닫고 있느냐 이런 글들도 올라옵니다. 김영규 의원님.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뭐 지지난 정권부터 새 정권을 이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사정기관은 물론이고 감사원, 선관위, 대법원 이 모두가 다 방금 말씀 있었습니다만 라인이 형성돼 버려서 공기관으로서 제 노릇을 할 수 없게 돼 버려 완전히 파탄돼 있습니다. 최소한 윤 대통령을 국민이 뽑아줬을 때는 바로 이전 정권들이 해왔던 그와 같은 어떤 그게 뭐 추미애 장관이 됐든 어쨌든 검찰총장과의 어떤 대화 협치를 통해서 공식적인 프로토콜 안에서의 어떤 내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그것을 말하자면 파괴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몰아붙이고 자천시키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정권에서도 그대로 된다. 뭐 경제적 무능은 물론이고 그야말로 어떤 상식을 제일 강조해 왔던 또 본인 스스로가 식물 검찰총장으로 했던 그분이 대통령이 되셔서 똑같이 그런 행태를 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권위가 실추되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아까 이제 수인규 변호사 이야기 있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앞으로는 그러면 이제 윤석열 라인과 한동훈 라인이 또 이제 싸움을 붙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 안에서 또 왜 이재명 라인이 왜 없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또 이 정권 하는 거 보니까 정권 넘어가게 생겼네. 자생적으로 숨어 있는 이재명 라인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말하자면 정치가 말하자면 어떤 말하자면 사법기관이 정치에 휘둘리게 될 것이고 또 그런 것 자체가 또 조국 혁신당의 공격에 의해서 자초될 것입니다. 검찰 저것들 다 편가리기나 하는 집단이지 또 실제적으로 손 봐야 될 건 손 못 보고 시간만 끌고 결국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이 다 그와 같은 국민들의 불만을 가진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미래를 봤을 때 상당히 지금 위기에 직면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